자, 여러분 시험 칠 동안 여러분 틀린 문제를 내가 다 표시해 보니까 많이 틀린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에서 낸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알겠죠? 이 시의 1, 2연이 보기를 바꿔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때 율격과 형태상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문제 유형에서 이제 이렇게 기존의 시가 있고 그것이 이렇게 또 그것의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변화시키는 어떤 보기를 주고, 근데 잡으면 그러니까 원래 시를 보기로 바꾸는지 아니면 보기 원래 형태에서 이 시로 바뀌는지 이걸 선관계도 잘 봐야 됩니다. 이 시는 뭡니까? 이 작품의 1년이 뭐다? 보기를 바꿔서 한 거죠. 그러니까 보기 요 형태에서 이렇게 1, 2년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게 앞에 이게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 후가 요 지금의 원래 작품입니다. 맞죠? 이렇게 봐야 되죠. 이런 어떤 손관계를 알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변화, 맞죠? 율격과 형태상의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 맞죠? 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이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1번 시어를 생략하여 3문보도 율격을 강화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지금 보기는 뭡니까? 우선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꽃이 피네. 산에서 사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지금 보면 우선은 생략된 시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서 1년 갔을 때 지금 보기에 이행에 보면 1년에 이행 보면요, 여기는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꽃이 피는데 산유화는 뭡니까? 가을, 봄, 여름 없이, 그러니까 할 것이라는 시어가 생략됐죠. 되면서 뭡니까? 사문보가 강화됐죠.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합니다. 맞지? 그러니까 조금 이거 세밀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 단순히 그냥 음보만 재구성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번 정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가군을 형성했다. 자, 우선 2번 선택지는 뭐냐면 가군이란 말이죠. 가군. 요 말부터 사실 가군이란 말이 옛날보다 많이 안 쓰이는 편인데, 가군이 뭡니까? 혹시 이게 뭔지 알고 있나? 가군. 운이 각각요. 각각의 운. 그는 운이요. 운율, 그러니까 우선 운이 있으니까 운율 형성 원리 중 하나겠죠. 가군은 뭐냐면니까, 가군은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다 옛날 선생님 학생들이 이 말을 많이 썼는데 점점 이제 안 쓰는데, 요즘 음보율 같은 거 많이 따지는데 음수율도 옛날보다 많이 안 따지고, 근데 이거는 음위율이라는 말입니다. 음위율. 운율의 어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음위율.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이 위가 뭐겠노? 그러니까 음보율이 있고 음수율이 있지. 음보율은 음보수의 반복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운율. 음수율은 뭐냐? 글자 수의 어떤 그 글자 수의 패턴이 반복됨으로써 맞지? 7, 5조, 3, 4조 같이 그런 것이 반복됨으로써 형성되는 운율이죠. 이거 음율은 뭘까? 이거는 위가 뭐냐면 이게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같은 소리나 글자가 반복됨으로써 형성되는 운율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 위치는 뭡니까? 이렇게 시행이 있다면 시행에서 같은 위치이겠죠. 근데 이제 시행 보면 사실 음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두운이 있고 여운이 있고 가군이 있습니다. 맞죠? 좀 더 그러니까 우선 선생님도 일단 배운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좀 잘 언급 안 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두, 요, 각이다 뭐냐면 신체 부위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두는 뭐냐? 두는 알죠? 뭐고? 머리고. 또 아는 거냐? 요는 요통이라는 거죠. 요통. 파스 강구할 때 요통. 허리입니다. 오, 아니네. 허리. 각은 다리각자입니다. 그래서
시행이 있을 때 뭔가 자 시행이 이게 사람 누웠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뭔가 머리죠. 시행의 첫 부분이 머리.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반복되면 두운이고 중간이 허리겠죠. 중간 부분에 중간 위치에 글자가 반복되면 여운이고 다리는 끝에 있잖아. 요 그러니까 시행이 끝 부분에 끝 부분에서 반복되면 가군입니다. 알죠? 두운, 요운, 가군입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개념은요 선생님 알기로는 중국 한시에서 쓰이는 개념입니다. 왜냐면 한시는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한시의 구조가 보통 5원, 7원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한시는 우리보다 더 정형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한 행의 글자 수가 같아요. 5글자면 5글자 계속 5글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또 한자는 뭡니까 알다시피 뜻글자로서 그러니까 한 글자 하나가 안에 뜻이니까 맞죠. 이렇게 글자 수가 일정하고 여기 일정한 위치에 같은 글자가 같은 의미의 글자가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시에서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 우리말은 뭡니까? 우선은 뜻글자가 아니고 맞죠. 소리 글자고 맞지. 또 이런 부분에서 같은 음을 쓰기가 힘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뭐 두근거리는 내 가슴 두개골이 깨지겠네. 두만강에서 헤엄치네. 뭐 이렇게 두두두 이렇게 맞죠? 지금 다 비웃고 있죠, 지금 맞죠?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말 특성상 보면 우리말은 조사나 어미가 발달했기 때문에 요 끝에는 맞추기가 쉽습니다, 맞죠? 그 어미가 맞죠? 그러니까 요 두은 요는 사실 좀 힘들고 우리말 구조에서 맞지? 그러니까 가구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가구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좀 이야기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이율 중에서 가구는 이 시도 지금 뭡니까? 보세요. 산에는 꽃이 피네. 네라는 맞죠? 네라는 어미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왜 아니에요? 2번 선생님 2번 답이라고 했잖아. 전국 의미 반복되는 가구명사가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묻는 건 뭡니까? 변하죠, 맞지? 근데 뭡니까? 복이든 아니면 원래 시의 1, 2연이든 다 뭡니까? 내로 끝나는 어미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둘 다 변하기 전이나 변한 후나 이런 어떤 가구는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변화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여러분들 4명 다 틀렸어요. 만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오답을 했는데 그거 왜 오답이지? 3번 시어를 변형하여 말소리의 느낌과 리듬을 살다. 그러니까 이건 생략이 아니고 변형도 있습니까? 변형된 거 있나? 산에 맞죠? 그러니까 지금 산에 그 보기에서 얘기할게요. 산에 세 번째 행위 보면 산에서 사는 꽃이 되는데 뭡니까? 그 산유에서 뭡니까? 피는 꽃이 되죠. 이거는 변형됐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뭔가 어떤 말소리의 느낌과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여러 행으로 나누고 글자 수를 줄여서 호흡을 조였다. 이거는 당연히 맞죠. 가장 해보면 큰 변화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쉽게 하면 보기는 뭡니까? 한 행에 물론 이 행은 지금 3문보다 좀 더 길지만 한 행에 3문보를 딱 똑같이 배치시키고 있지만 그것을 뭡니까? 나누었다는 겁니다. 글자 수도 줄였죠. 뭐 대표적인 게 가을을 가을로 줄였죠. 이런 것들. 5번도 같은 얘기죠. 각 행의 음보수를 변화시켜서 형식이 변형성을 탈피했다. 그러니까 4번에 여러 행을 나누어서 뭡니까? 5번 같이 이런 어떤 효과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그렇고요. 그 다음 또 많이 틀린 게 뭐냐? 5번을 보시면요. 다음 중 이 작품과 표현 방식 유사한 것은 이거는 사실 이런 문제는 좀 불친절한 문제죠. 뭐냐면까 표현 방식이 뭔지를 좀 얘기해 주면 좋은데 사실 이 위에 있는 송민국에서 표현 방식이 뭐 여러 가지 쓰였잖아. 맞지? 표현 방식 하면 사실 아주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좀 불친절한 문제고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물론 이런 거 내시에 나올 수 있죠. 맞죠? 뭐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좀 불친절한 선생님 있잖아. 문제 낼 때 그냥 학생이 좀
선택할 수 있게 좀 더 좁혀주는 선생님이라면 뭐 내가 냈는데 나는 이미 내가 내 의도가 있고 답이 충분히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뭐 맞춰봐라 뭐 이런 거 많잖아. 이거는 그런 문제죠. 송민국의 표현 방식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송민국이 뭡니까? 송민국 하면 어떤 가장 딱 돋보이는 표현 방식이 뭐야 생각하노? 장우야. 의리너 감정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고? 약간 말을 건네는 뭐 대화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대화. 대화 그 대화 형식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죠. 왜냐하면 보통 작품 맞죠? 보통 시가나 운문 작품은 맞죠? 한 명의 화자가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두 화자가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대화 형식의 맞죠? 시가입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사실. 이 대화 형식이 근데 맞죠? 사실은 이게 대화 형식을 찾는 것도 조금 어려운데 4번이 맞죠? 이미 뭐 선생님 답을 거의 답을 체크했으니까 뭐 내가 맞죠? 뭐 답이 뭐냐 묻는 거 그렇고 4번 보세요. 댁들의 동난지 사오 저 장스야 네 항우 기 무서시라 왜난다 사자 외골내육 양목이 상천 전행 후행 소아지 팔쪽에 대아리 이족 청정스스한 동난지 사오. 어렵죠 여러분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번이 지금 이게 4번이요 시조거든요. 사설시조입니다. 근데 또 종장이 생략돼 있는 거니까 왜 종장이 있는데 종장이 있으면 좀 더 대화 형식이 더 있는데 좀 얘기할게 보세요. 처음에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런 작품 만나면 이거 대화 형식 그러니까 왜냐면 대화 형식 많이 없기 때문에 맞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뭔가 좀 특이한 어떤 그런 쌤이 봤을 때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반어법 같은 거 반어법을 쓰고 있는 그런 현대시 같은 것도 만나면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없고 맞죠. 좀 특이한 거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대화 형식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요 사설시조는 보세요. 댁들의 동난지 사오. 동난지 그러니까 뭐냐면 댁들아 동난지 사오. 동난지란 물건을 사는 얘기입니다. 하니까 저 장스야 이거 뭐겠노? 그러니까 동난지를 사오하는 그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이미 넘어간 겁니다. 대화 화자 넘어갔습니다. 댁들의 동난지 사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난지 사세요. 좀 핸드하면 여러분들 동난지 사세요 하니까 저 장사꾼아 너의 황후가 뭐냐면 장사꾼이 파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맞죠? 황후하니까 뭔가 뭐 왕비 같은 느낌인데 너의 물건이 귀무섯이라 왜난다 사자 뭐냐면 너의 그 물건이 무엇이길래 외치느냐 사자 이겁니다. 알죠? 한번 사볼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난지란 물건을 파는 사람과 그것을 사려는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고객 사이의 어떤 대화입니다. 초장이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다시 중장은 동난지를 파는 장사꾼이 동난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외골내육 양목이 상천 전행후행 소아리 8쪽 대아리 2족 청장 으스스한 동난지 사오. 동난지가 뭔지 알겠나? 동난지 사실 한자식 표현이라서 자 외골내육은 뭐냐면 쌤이 한번 그러니까 수수께끼처럼 얘기해 볼게요. 쌤이 이걸 해석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외골내육 바깥에는 뼈 안에는 고기. 벌써 개 아니에요 개. 역시 먹는 거는 강하네. 아 이거 학교에서 배웠는데. 근데 맞췄나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좀 늦게 얘기하지 재미없네. 그러니까 맞죠. 바깥에는 뼈 안에는 고기. 양목 뭡니까? 두 양문이 상천이 뭐고 하늘을 향했다. 맞죠. 전행후행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소아지 8쪽 뭡니까? 작은 다리 8개 대아리 2족 큰 다리 2개죠. 맞죠. 그러니까 개의 생김새. 청장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게장 같은 거 먹을 때 아니면 뭐 맞죠. 꽃게탕 먹을 때 어떻습니까? 안에 그 내장 맞죠. 그것을 청장 그러니까 그게 푸른색이죠. 그래서 청장 으스스한 동네서 이렇게 하니까 종장에는 다시 그 소비자가 뭐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생각되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내가 못 내겠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거죠. 장사꾼이 개를 맞죠. 동난지라는 어떤 한자말 써갖고 얘기하면서 설명도 뭡니까? 한자말 써서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 얘기잖아. 현학적이란 말 얘기했지. 얘기했다 이거 현학적이다. 이번 아닙니까? 좀 다
괜찮아? 알지? 왜냐면 힘드나? 현학적인 것은 현학적인 것은 학문을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걸 과시하는 태도, 현학적이다. 이런 게 현학적이에요. 그래서 정장에서 소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아이가 개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개를 그렇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장사꾼이 좀 문자 좀 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이 작품은 어떤 현학적인 자세를 풍자하는 시입니다. 알겠죠? 풍자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4번 대합체 형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다음 또 말씀드린 게 거기 유자 소존에서는 8, 9번이 다 처참하게 나왔다. 8번을 보면 쌤 입장에서는 이게 틀릴 건가 싶은데 근데 오히려 많이 틀렸대요. 자 다시 얘기해보면 유자 소존 뭡니까? 유자 소존은 뭡니까? 나가 있고 유자가 있지? 맞죠? 나가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나는 서술자이고 주인공은 유자라고 했잖아. 맞지? 유자가 지금 총수와 겪은 이게 여기서는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 나가 주인공이다. X 2번 그가 겪은 일을 나에게 말하고 있다. 맞잖아. 3번 특정 인물에 대한 두 인물 간의 갈등을 서고 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두 인물 간의 갈등은 뭐고? 총수와 유자의 갈등인데 인물에 대한 갈등이 아니죠. 맞죠? 맞죠? 비단 이원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 4번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다. 서술자는 나기 때문에 맞죠?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가 유자나 총수의 심리를 상세하게 말해줄 수 없죠. 이런 게 가능한 건 뭡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것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맞죠?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5번 서술자가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것도 역시 아니죠. 맞죠? 왜냐하면 1인칭 서술자이기 때문에 어떤 역시 유자에 대해서 뭡니까?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겠죠. 유자에 대한 심리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소설에서 서술자가 객관적인 서술한다는 것은 인물의 어떤 내면은 얘기하지 않고 말과 행동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건 또 아니죠. 왜냐면 1인칭이기 때문에 모든 인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겠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 속의 소설자이기 때문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주관적인 서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상에서 유자라는 인물이 맞죠? 나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고 있잖아. 그럼 2번은 뭐 좀 헷갈리는 선택지 있어도 2번이 확실하게 맞는데 혹시 이거 오타 때문인가? 격은 때문인가? 격근인데 쌍기역이 아니라서 틀린 겁니까? 그래서 2번 틀렸다고 한 사람 없지? 자, 4번, 9번은 다 틀렸는데 역시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그렇죠. 뭐냐면 교재에서 얘기한 사건에서 더 넘어갔지. 근데 쌤이 이거 얘기했다니까 마지막에 불상 닦다가 그 쫓겨는 거 얘기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처음에가 자 우선은 우리가 교재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죠. 가 부분이 뭐냐면 나하고 다하고 를 겪고 나서 맞지? 뭐 본다. 왜? 뭐 남의 거 본다. 나와 다를 겪고 나서 나에게 와서 하소연 겁니까? 그러니까 나 다 가고 나는 뭐냐면니까 그런 일을 겪고 이제 나한테 하소연하고 나서 나는 뭐냐면 나를 읽어볼게요. 나는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루바삐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런 비단이고 사건 겪고 나서는 총수에 대해서 뭡니까 마음이 떠난 거죠. 그런 어떤 심리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 뒤에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런 심리로 시간을 보내다가 뭡니까 마가 이제 불상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다가 라마가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직접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처음 보는 작품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시간 순서를 파악해야 될 때도 있죠. 그밖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쌤 우선은 한 명씩 틀린 거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가 보고 보세요. 보고 이거 먼저 왜 답이 이건지 모르겠다 싶으면 물어보세요. 당당하게 어디서나 당당하게.
3번도 두 명 틀렸습니다. 3번 선생님 얘기할게요. 이거는 해보면 좀 이런 문제는 이제 국어에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선택지를 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맞죠? 뭐 국어 문제는 물론 내신에서는 소수령 문제가 있죠. 내신 소수령 문제 있지? 고1 때 있었죠. 소수령 문제 없었는데. 없나? 소수령 문제 없나? 네. 그러면 원래 구민은 원래 소수령 문제가 없나? 다 올 객관식이가. 모르겠네요. 그냥 모든 내가 왜냐면 내가 묻는 게 지금 앞 시간 중학생도 수업하는데 중학생은 그렇다 카드 1학년 때 다 객관식이요. 2학년 때는 객관식인가? 근데 2학년. 그러니까 뭐냐면 대구는 이렇게 그게 비율이 있거든. 몇 퍼센트는 무조건 소수령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그 법은 아니지, 법률은 아니지만 뭐 교육청 방침이겠죠. 그러니까 구미하고 대구는 교육청이 다르니까 맞죠. 경북이고 대구니까 방침이 다르겠지. 중학교 때 있었는데. 저한테 있었다고 또. 네. 어떡한데? 근데 고등학교는 없다고. 근데 2학년들은 하던데요. 또 있고. 수학은 그러니까 수학은 또 있고. 국어는 아직 모르고. 국어나 문학은. 여튼 알겠습니다. 뭐 그럼 물어봤다면 그래서 뭐였지?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식이 맞죠. 수능은 다 객관식 아닙니까, 맞지? 수능은 다 객관식이니까. 그러니까 객관식은 문제 풀 때니까 뭐 쉬운 문제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는 문제는 잘 풀지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뭐 막 맞는 말 같다고 해서 답이 나오면 됩니다. 1번 보세요. 3번, 1번. 그러니까 이 산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번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이 시는 알겠지만 우선 하자가 맞죠. 직접 드러나지 않지. 그러니까 하자가 직접 뭔가 내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도 없죠. 1번 아닙니다, 맞죠? 이런 것도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타일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뭐 쉬니까 당연히 하자가 자신의 감정 얘기하는 게 쉬지. 1번이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으면 그 배운 걸 적용시켜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내 느낌대로 간다 이러면 이거는 맞죠? 배우면 의미가 없죠. 2번 존재의 본질적 고도 국보라고 있다. 역시 이것도 우선 하자가 정하고 있자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고, 또 뭡니까? 이 시는 고독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고독의 극복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죠. 맞지?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2번도 적절하지 않다. 3번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쌤이 얘기했지만 여기서 3년에서 맞죠? 이 새를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죠? 맞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했으니까 3번은 가능하죠. 우선 알겠습니까? 4번 자연 속에서의 유전적인 삶을 모셔야겠다. 아마 요 4번이 3번을 만약 3번은 근데 이거 아닌 거 아니 1번도 아닌데 했으면 4번을 또 맞다고 하는데, 왜냐면 근데 뭡니까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산이나 꽃이나 새는 뭡니까? 직접적인 자연물이 아니고 상징적인 소재로서 쓰고 있다고 했죠. 이건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죠? 어떤 존재와 맞죠?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세계나 우주에서 존재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고독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자연이라는 소재를 직접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이것도 뭡니까? 산, 꽃 나오고 새 나오고 자연 나오는 그런 작품인 것 같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5번 소망이 실현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분노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 시에서. 그래서 뭡니까? 딱 걸리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는 뭔가 X를 해. X. 이거 안 돼. X를 하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요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자꾸 X를 해서 아닌 걸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뭉수하게 그 문장 전체를 보고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맞죠? 문학인데 뭔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문학이든 독서든 어차피 문제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뭔가 이거 아님 이걸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풀지 않고 그냥 연습하세요. 또 자 이제 거의 다 해설했죠. 또 뭐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합시다 이제.
문학부터 주어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쪽수는 104쪽. 자, 256번은 2번입니다. 257번 3번. 258번은 소재는 새, 공통적 역할은 감정이입의 대상. 259번은 3번. 260번은 1번입니다. 261번은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하자가 당시 봉건적 유교 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었을지 추려보자. 그러니까 김태준이라는 아마 이분은 뭐 문학 비평가나 뭐 박사겠죠. 헌안선언의 꿈과 세 가지 한. 그러니까 이 규원가의 작자인 헌안선언에 대한 어떤 글 한 부분입니다. 임진왜란 이전 시대를 살았던 난선언은 성이 훨씬 이름이 난선언이었죠. 자의식이 넘치는 이른바 세 가지 한을 가졌다고 전한다. 첫째, 이 넓은 세상에 하필이면 왜 조선에 태어났는가. 둘째, 하필이면 왜 여자가 태어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서러움을 지내야 하는가. 셋째, 수많은 남자 가운데 왜 하필 김정립이 아닌가. 이건 대놓고 맞죠. 김정립이니까 기생집 들어가는 그 남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그러니까 김태준이란 이 맞죠. 필자가 이렇게 천하소의 삶을 이렇게 정리한 거죠. 뭐 물론 이것이 뭐 김태준의 상상이 아니고 난선이 뭐 남긴 글이 내는 걸 먼저 분석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태도를 맺겠는가 뭡니까 다시 한번 여성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남성 위주의 가치관, 뭐 가부장적이라는 말도 쓰죠. 가치관에 반발하는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뭐 여기도 보면 여기 규현가의 사실 뭐 어떤 저항적인 어떤 태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지만 마지막에도 보면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동말동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죠. 뭐 장한유 경박자도 그렇고. (262번은) 3번입니다. 요거는 이 작품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볼까 지금? 바로 봅시다. 어차피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자, 문정희 시인의 작은 부엌노래입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부엌에서는 언제나 술 개는 냄새가 나요. 한 여자의 젊음이 사가가는 냄새, 한 여자의 서름이 찌개를 끓이고 한 여자의 애모가 간을 맞추는 냄새. 부엌에서는 언제나 바삭바삭 무언가 타는 소리가 나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뭡니까? 부엌이라는 공간을 맞죠? 어떤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성이 맞지? 보면 젊음이 삭는다. 또 한 여자의 서름, 애모는 뭐냐니까 사랑과 그리움입니다, 그렇죠? 어떤 여자의 감정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뭡니까? 부엌이 밥을 하고 맞죠? 음식을 그런 어떤 가사의 공간이 아니고 여자가 한 여자의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이 맞죠? 있는 공간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맞죠? 그러니까 왜 하필 부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맞죠?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실 때 어머니나 아버지의 어떤 가사노동 분담 비율 이런 거 있잖아요, 맞지? 했을 때 여러분 나이 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죠.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맞죠? 왜 당신은 왜 주말에 맨날 소파만 누워 있고 하면서 좀 빨래 좀 널고 설거지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아빠가 나도 주말 동안 주말 좀 쉬자 맞죠? 나는 주중에 말 듣는 소리가 맞죠? 여러분들 익숙한 사람도 있으니까 쌤은 뭐 이렇게 화를 못 내지만 쌤도 좀 생긴 거 달리 맞죠? 옥수 많이 하게 생겼죠?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그래서 많이 싸웠고 요즘 아내가 포기하는 지경. 10년 넘게 산다 아직 찌개를 끓줄 모릅니다. 김치찌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쌤도 잘 못해요. 빨래 널고 이 정도 청소하고 아이가 많이 혼납니다. 그러니까 부엌이라는 공간은 맞죠? 여성의 어떤 그런
여성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공간으로서 지금 묘사되고 있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더 직접적으로 나오죠. 세상이 열린이래 똑같은 하늘 아래 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큰 방에서 소리 치고 큰 소리 치고 한 사람은 동침 계약자 외눈박이 하늘로 부엌에 서서 뜨거운 천둥을 잡아뜨리고 오는 소리. 그래서 처음에 한 사람은 누군지 알겠죠? 누굽니까? 큰 방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이고 그 밑에 이 사람은 뭡니까? 아내겠죠. 그 남편과 아내의 어떤 이런 차별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숙제 할 때도 이 정도 여기서까지는 맞죠. 충분히 그런 의미 맞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어느 정도 의미는 알겠죠. 아 이건 뭐 남녀 차별, 가사노동의 남녀 차별,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남녀의 어떤 그런 차별적 관계를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 알 겁니다, 맞죠. 부엌에서는 한 여자의 피가 삭은 빙초선 냄새가 나요. 같은 계열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시에서 그런 데 나오면 이건 보통 물론 뭐 그건 아니지만 어떤 시상의 전환이 보통 나오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어요. 좀 뭔가 좀 앞에 내용에서 시상이 전환되는 거 알겠죠. 촛불과 같이 나를 태워 너를 밝히는 저 천영의 덜미를 푸는 소름 끼치는 말고 할멈의 도마 소리가 좀 들려요. 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시 해보면 촛불과 같이 나를 태워 너를 밝힌다. 밝히는 여기까지 뭔가 이거는 앞에와 똑같으니까 나를 태워 너를 밝힌다 할 때 나가 뭐겠습니까? 여성이가 남성이가? 여성이가 맞죠. 너를 밝힌 게 남성이겠죠.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촛불이 그 희생하는 여성의 희생을 비유한 거겠죠. 맞죠?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서 주위를 밝히지 않습니까? 여성 희생 때문에 남성이 맞죠? 이익을 얻는다. 근데 그렇게 하는 저 천영의 덜미를 푸는 마고 할멈의 도마 소리가 있죠. 그게 들린다. 그러니까 천영의 덜미가 뭐냐면 여성의 어떤 그런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푼다는 겁니다. 덜미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억압돼 있다 이거죠. 그것을 푼다는 겁니다. 알겠죠? 마고 할멈은 여러분들 이게 어떤 무속 신앙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랍니다. 마고 할멈, 마고 부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하시는 분이냐? 뭐 사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딴 데 보니까 출산의 신, 여성의 출산을 돕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성을 도와주는 존재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천양의 덜미라는 것은 천양의 덜미의 뜻은 각자게 여기 합시다. 뭐냐면 여기 뭐냐 어떤 가부장적인 억압과 구속이죠. 근데 그것을 푼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죠. 알겠습니까? 그 똑똑이 들린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줍은 새악시가 홀로 험을 벗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역시 수줍은 새악시는 뭐냐면 어떤 여성을 얘기하죠. 억압된 여성이 있죠. 수줍은 새악시는. 근데 그것은 뭡니까? 그 새악시가 험을 벗는 소리라는 것은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봉건적인 관습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 하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 부엌에서는 돼 있죠. 부엌은 뭐 앞에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들 다른 게 있습니다. 마지막 행에서 부엌은 무슨 부엌입니까? 우리 부엌이죠, 맞지? 이 우리라는 시어가 추가됐죠. 이 우리는 뭐겠습니까? 여성 집합. 여성 집합, 여성들이요. 뭐야?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그러니까 우리 부엌은 여성의 이제 뭡니까? 주체적 공간인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작품은 단순히 여성의 억압과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 자체만 얘기한 게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형상화했다. 그래서 뭡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22, 60. 그러니까 보기의 하자가 이 규원과 하자에게 뭡니까? 3번 같이 봉건적 차별과 억압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죠? 이게 3번이 아닙니다.
263번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봤던 송민고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것도 좀 필기하면 문제가 묻는 게 보기와 이 글의 화자가 임에 대해 보인 정서와 태도를 비교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비교하면 뭐부터 쓸고 송민곡은 정서 뭡니까? 정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죠, 맞죠? 그리고 태도는 뭡니까? 죽어서 나도 임의 곁에 가고 싶은 간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마지막에 맞죠? 죽어서 뭐가 된다 했습니까? 그렇지. 달이 되겠다. 근데 규원가는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 맞죠? 임에 대한 기다림이 요소가 있죠.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움도 나타냈죠, 여러분들 사실은. 근데 뭡니까? 하지만 뭐다? 한편 임에 대한 임을 맞죠? 원망하고 단순히 맞죠? 이렇게 송민국은 뭡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임금이기 때문에 맞지. 뭐 원망과 비난의 어떤 그런 태도는 못 취하겠지만 하지만 규가 뭡니까?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원망하고 비난하는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서는 공통적이지만 태도에서는 차이가 있다. (264번은) 라에서 화자가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얘기했지만 뭡니까? 우선은 견우와 직녀도 뭐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헤어진 존재로서 어떤 화자와 남편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다? 야들은 1년에 한 번은 만난다. 나 지금 몇 년째 남편이 집에 안 들어 코빼기나 미친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신과 임의 상황에 대조됨으로써 처지를 강조하는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는 것. 대조의 어떤 그런 의도가 크다. 멍 265번 이 글에서 화자가 내적 갈등 겪는 원인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뭐 맞죠? 여기 보면 뭐 있는 상황이야? 예? 규원가에서 화자가 내적 갈등 겪는 원인이 뭐고? 기다릴까 죽을까? 죽을까 너 죽는다는 게 없는데. 그 남편의 방탕한 삶. 뭐 맞죠? 그러니까 우선은 뭐 다재미는 남편이 어떤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방탕한 삶 아니면 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적 갈등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적 갈등은 여기서 뭡니까? 어떤 선택보다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과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 사이의 갈등도 있겠죠.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논이야기로 갑니다. 266번 1번 267번 2번 268번 2번 269번 4번 270번 3번입니다. 271번은 5번 272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차이입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교재에 없는 부분인데 읽어볼게요. 한승원은 참으로 일본이 항복을 하였고 조선은 독립이 되었다는 그날 8월 15일 쪽보다도 신이 나는 소식이었다. 자기가 한 말이 꿈결같이도 이렇게 와 들어맞다니. 그리고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가 1인에게 팔아넘긴 땅이 꿈결같이도 도로 자기의 것이 되었으니 이런 세상에 신기하고 희한할 도리라고는 없었다. 그러니까 뭐 저번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길천이라는 일본한테 판 땅이 맞죠? 이제 광복이 독립이 됐으니까 다시 자신의 땅으로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기대가 생긴 거죠.
조선이 독립이 되었다는 8월 15일 그때는 한생원은 선법 만세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도 이번에는 저절로 만세 소리가 나오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작 광복이 된 날에는 만세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광복되면 그 기천한테 판 내 땅이 다시 내 것이 되네 생각하니까 만세가 나올 것 같아.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만세가 나온다. 요거고 나는 8월 15일 쪽에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설도를 하여 태극기를 만들고 닭을 추념하고 술을 사고 하여 조촌이 만세를 불렀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보면 광복이 될 때 뭡니까? 마을마다 막 잔치하겠지? 뭐 없는 살림에 술 마시고 막 닭 추념하다 뭔가 닭을 그러니까 야 갑집에 닭 한 마리씩 내서 우리 좀 오늘 잔치합시다 해서 닭을 낸다 이거죠. 한생원은 그 자리에 참례를 하지 않았다. 근데 거기도 안 갔어. 잔치에도. 남들이 가서 같이 만세를 부르자고 하였으나 한생원은 조선이 독립되었다는 것이 별로 반가운 줄을 모르겠었다.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지금 두 개의 만세를 얘기하고 있죠. 272번에서 가의 만세는 뭐다? 이 만세는 한생원이 만세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팔아넘긴 토지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죠, 맞죠? 이 생각에서 이제 어떤 기대감에서 나온 만세고, 나는 한생원의 만세가 아니죠. 이거는 일반 민중들이 진짜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의미를 지닌 만세죠. 이건 진짜 순수한 기쁨의 만세죠. 자, 273번은 같은 맥락입니다. 한성원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 독립됐다고 했을 때 만세한 교육을 잘했지. 이러니까 맞죠. 결국은 자기 땅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결국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적용됩니다. 맞죠?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성원은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이 해방의 의미를 판단하고 있죠. 그런 인물인 겁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한성원도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74번 이 글에서 작가가 한성원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이것도 뭐 방금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부족한 모습, 이 비판의 대상이죠. 다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부족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75번은 이 글에서 한생원의 국가관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구절 보겠습니다. 한생원이 말 중에 있습니다. 말. 천상 없나? 275번 다 비어 있습니까? 그니 안 보인다네 글자. 읽을 수 없나? 읽으면 안 되나? 뭐 이거 되는데. 그거 뭔데? 1인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팔아먹으려고 저 이거 나라야? 맞지 이거? 요거는 국가에 대한 심리 나타냈죠. 국가에 대한 어떤 불신 불만 맞죠? 하지만 국가에 대한 가정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맞죠? 만약 내신이면 그것도 맞아요. 가장 이런 국가 가능성은 그 어디 있노? 그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답을 줘놨는데 어디 있노? 거기 108쪽의 지문의 밑에서 넷째 줄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뭘 좀 고마운 노릇을 해줘야 요 부분 해줘야 나라를 믿고 요 부분이 그러니까 나라가 뭡니까? 백성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네 말이죠, 맞죠? 그런 국가관이 나타내는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나라가 뭔가 해줘야 돼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성한테 뭘 좀 고마운 노릇을 해주어야. 요거 정확한 정답은 백성한테 뭘 좀 고마운 노릇을 해주어야 요 구조입니다. 됐죠? 요밖에 질문 같습니다. 질문하세요. 번호만 얘기하세요. 자, 그럼 하나 266번 보세요. 266번. 지문 요소를 세면 이게 좀 이렇게 되나 조금 본질적인 걸 묻는 문제를 같이 한번 봅니다. 266번은 서술상 특징을 묻는 거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 논의하기는 시점이 뭡니까? 논의하기는 시점이 뭐냐 했을 때는 우선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맞죠? 여기 나업체 3인칭이고 그리고 인물들의 어떤 내면 요소, 내적인 어떤 심리나 성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편인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자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내 어떤 그러니까 단순히 말과 행동을 정하는 게 아니고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적인 요소나 아니면 어떤 전후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맞죠? 그게 아니고 말과 행동만 주로 했으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그거 두 개를 구분해 보자 이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 성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소원이도 따라간 거 이거. 우석이. 저도 전지적 작가 시점. 근이는 따라간 거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 찾아보세요, 분들 어딘지. B요 B. B? B가 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맞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가장 직접적인 증거제. 그러니까 서술자가 개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가장 직접적인 증거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 작품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A. 근데 뭐 그 B 뒤에도 보면 보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뒤에 훨씬 지나서 1인의 재산을 조선에게 판다 이런 소리 들렸다. 사실과 간다면 한성원은 그 돈 7만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 돈 찾아오는 판이었다. 우선 한성원은 그런 재적 여건이와 도대체 전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판다는 것이 한성원이 보기에는 불안한 조사다. 이런 건 다 뭡니까? 한성원의 맞죠? 생각이죠, 맞죠? 이런 것도 해보면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자연스럽게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266번은 잘 보세요. 기억은 이야기 밖에 서술자가 적어진다고 있다. 맞죠? 3인칭 한 얘기입니다. 이은 대화를 통해 인물 성격을 감춰내는 거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죠. 이거 니은 또 가능합니다. 3인칭 전지적 적혀지면서 디귿 서술자 교체는 뭡니까? 3인칭이면 맞죠? 가능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 서술자가 붙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디귿은 3인칭이면 불가능하고 내적 촉백도 뭡니까? 역시 이것도 3인칭은 불가능하다 맞죠? 그러니까 디귿 니은은 다 뭡니까? 1인칭 서술자일 때 가능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디귿 니은을 배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